그 순간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한 여성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죠. 그 조용한 여성이 곧 이 부대 전체를 뒤집어 놓을 폭풍의 중심이라는 것을. 경기도 포천의 한 군부대, 토요일 오후 2시. 따스한 봄 햇살이 면회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윤서준 일병은 복도에서 군복을 다시 한번 매만지며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도 누나가 온다고 했거든요. 어야, 윤서준.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서준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장민석 상병이 비웃는 얼굴로 서 있었어요. 27세인 그는 이 부대에서 악명 높은 선임이었죠. 후임들을 괴롭히는 것을 마치 취미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그 여자 온다며? 장민석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때마다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예, 답하라고, 일병. 아, 네. 상병님. 누나가 면회 옵니다. 아, 누나라고? 예, 장민석이 킥킥 웃었습니다. 예, 그게 진짜 누나야? 아니면 술집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군대라는 곳에서 계급의 벽은 절대적이었거든요. 예, 화장도 진하고 옷차림도 딱 그런 일하는 여자 같던데? 주변 후임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서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누나를 모욕하는 말들을 들으면서도 참아야 하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죠. 그런 서준의 모습을 지켜보던 김태호 일병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같은 기수인 그는 서준의 유일한 동지였어요. 서준아, 괜찮아? 응. 그냥 참아야지 뭐. 서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면회실 유리창 너머에서 한 여성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고 있다는 것을. 윤아린. 30세의 그녀는 단정한 블라우스와 정장 스커트를 입고 있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직장 여성 같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고 절도 있는 걸음걸이였거든요. 서준아. 할인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준이 자리에 앉자 할인은 동생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왜 많이 말랐네. 밥은 잘 먹고 있어? 네, 잘 먹고 있어요. 하지만 할인의 시선은 서준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얇은 멍 자국이 보였거든요. 이건 뭐야? 서준이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얘야, 그냥 훈련하다가. 훈련? 할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군인이었습니다. 훈련으로 생기는 상처와 다른 이유로 생기는 상처를 구분할 줄 알았죠. 이건 명백히 훈련 상처가 아니었어요. 면회실 한쪽에서는 장민석과 그의 무리들이 할인을 힐끔거리며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와, 저기 봐, 윤서준 누나. 진짜 예쁘긴 하네. 얘 근데 뭔가 수상해. 화장품 냄새도 진동하고. 얘 밤일 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의 수근거림이 서준의 귀에 들렸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할인은 그 시선들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준의 상태를 더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서준아, 부대 생활은 어때? 아, 그냥 평범해요. 선임들은 어떻고? 서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 그냥 괜찮아요. 할인은 서준의 말과 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이곳에서 더 캐묻기는 어려웠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할인이 일어났습니다. 와, 다음 주에도 올게. 누나, 안 와도 돼요. 바쁘실 텐데. 왜 오면 안 돼? 서준이 말을 흐렸습니다.
누나가 올 때마다 더 심해지는 괴롭힘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할인이 면회실을 나서는 순간 장민석 무리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할인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어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으면서요. 복도를 걸어나가는 할인의 뒷모습을 보며 장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뭔가 이상해. 저 여자. 할인이 떠난 후 서준은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떻게 됐어? 네? 왜 물어보라고 했잖아. 어디서 일하는지. 서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못 물어봤습니다. 왜 못 물어봤다고? 장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예선님이 시킨 일을 못했다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장민석이 서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다음에 또 못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네. 얘 그 누나라는 여자. 뭔가 수상해. 화장도 진하고 옷도 그렇고. 장민석이 서준의 어깨를 더 세게 눌렀습니다. 얘 혹시 내가 숨기는 거 아니야? 창피해서? 예, 아닙니다. 진짜? 그럼 다음 주에 확실히 알아와. 알겠어? 그날 밤, 서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누나를 욕되게 하는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한편, 집으로 돌아간 할인은 서준의 상태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손목에 멍, 위축된 표정, 불안해하는 모습. 모든 게 평범하지 않았어요. 할인은 휴대폰을 들어 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준아, 정말 괜찮은 거야? 누나한테는 뭐든 말할 수 있다는 거 알지? 서준은 그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생활관에는 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민석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죠. 오야, 윤서준. 내 누나 직업 알아냈어? 아직? 아직이 뭐야? 몇 번을 말해야 해? 장민석이 서준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온다며? 그때까지 못 알아내면 각오해.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서준의 모습을 지켜보던 김태호가 다가왔어요. 서준아, 괜찮아? 응. 장상병이 왜 자꾸 그래? 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누나 일 때문에. 김태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준이 점점 힘들어하는 게 보였죠. 토요일이 다시 왔습니다. 할인은 약속대로 면회를 왔어요. 이번에는 장민석뿐만 아니라 다른 간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거든요. 저 여자 매주 온다면서? 뭔가 수상하긴 해. 너무 예쁘고. 얘 일반인 치고는 걸음걸이가 특이해. 간부들의 수근거림이 커졌습니다. 할인이 면회실에 들어서는 순간 여러 시선이 집중됐어요. 할인은 그 시선들을 느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위축되어 보였어요. 서준아, 얼굴이 안 좋네. 괜찮아요. 할인이 서준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죠. 왜 잠 못 자? 조금. 왜? 서준이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꼼지락거렸어요. 할인은 서준의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새로운 상처가 있었어요. 이것도 훈련 때문이야? 네. 할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직감이 발동했죠. 이건 훈련 상처가 아니야. 면회실 한쪽에서 장민석이 동료들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걸음걸이 봐.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맞네. 너무 당당해. 군인 같은데? 설마. 여자가 군인이라고?
얘 요즘 여군도 많잖아. 장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정말 군인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면회가 끝나갈 무렵 장민석이 일어났습니다. 예, 잠깐만. 장민석이 면회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따라왔죠. 할인이 장민석을 올려다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장민석의 질문에 면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주목했죠.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할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왜 궁금하세요? 그냥 윤서준이 누나라고 해서. 그래서요?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장민석이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궁금해서요. 얘 개인 신상에 대해 묻는 이유가 있나요? 할인의 질문에 장민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답하세요. 할인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장민석이 느꼈죠. 이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세에 눌린 장민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실수였습니다. 할인이 서준을 봤습니다. 서준아, 일어나. 네. 서준이 일어나자 할인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매를 살짝 걷어올렸죠. 상처가 더 늘어나 있었어요. 할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게 훈련 상처라고? 서준이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할인이 장민석을 봤습니다. 장민석이 뒤로 한 발짝 더 물러섰죠. 혹시 우리 서준이한테 무슨 일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런 거 없는데. 정말이요? 할인의 시선이 서준의 상처를 다시 훑었습니다. 왜 이런 상처가 저절로 생겼을까요? 장민석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 여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때 오태수 중대장이 나타났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으니까 나가시죠. 상황을 정리하려는 것 같았어요. 할인이 오태수를 봤습니다. 중대장님이시죠? 네, 그런데. 저희 서준이 부대 생활 잘하고 있나요? 당연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태수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눈빛을 보자 조금 당황했죠. 그럼 이 상처들은 뭐죠? 할인이 서준의 팔을 다시 보였습니다. 훈련 중에 생긴 거겠죠. 오태수가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훈련? 할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떤 훈련에서 이런 상처가 생기죠? 그건 여러 가지. 오태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할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준에게 말했죠. 서준아, 다음 주에 또 올게. 누나, 괜찮아. 누나가 다 해결할게. 할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면회실을 나서며 할인이 마지막으로 장민석을 봤습니다. 그 시선에 장민석이 몸을 움츠렸죠. 할인이 떠난 후 부대는 술렁였습니다. 저 여자 뭐야? 기세가 장난 아니던데. 중대장님도 당황하셨잖아. 얘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장민석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윤서준. 네. 얘네 누나 뭔가 이상해. 무슨 말씀이세요? 걸음걸이, 말투, 눈빛. 다 이상하다고. 장민석이 서준을 노려봤습니다. 얘 혹시 너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정말?
그럼 왜 다음 주에 또 온다고 했어? 우리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던데? 서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김태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서준아, 괜찮아? 응. 장상병이 왜 자꾸 그래? 누나가 뭘 잘못했다고. 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오해? 장상병이 누나를 이상하게 생각해. 김태호가 이해했습니다. 장민석이 할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눈치챘거든요. 그건 너무하잖아. 가족을 그렇게 말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계급이 다르니까 참아야 해. 서준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할인은 집에서 서준의 상처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경험으로 볼 때, 그건 명백히 가혹행위의 흔적이었어요. 할인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어요.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할아버지의 사진이었죠. 사진 속 할아버지는 젊은 얼굴로 군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린 아이들이 보였어요. 전쟁 중에 구해낸 피난민 가족들이었죠. 할인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할인아, 할아버지가 왜 군인이 됐는지 알고 싶니? 네, 할아버지. 전쟁 중에 못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봤거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다짐했지. 내가 강해져서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겠다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살았단다. 군인의 명예는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어린 할인이 물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요? 너라면 할 수 있어. 우리 가족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그때 할아버지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언젠가 내가 누군가를 지켜야 할 때가 올 거야. 그때 이 할아버지 말을 기억해라. 지금 할인은 그 순간이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준이 바로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이었죠. 할인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이제 알겠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할인의 눈에 결의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민간인을 구했듯이 이제는 자신이 서준을 구해야 할 때였어요. 서준아, 누나가 꼭 지켜줄게. 할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707특전사 출신의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재훈 사단장, 서준의 삼촌이었죠. 할인아? 삼촌. 서준이 어때? 요즘 연락이 뜸하던데. 할인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서준의 일을 삼촌에게 말해야 할까요? 삼촌, 혹시 부대 내 가혹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죠? 가혹행위? 윤재훈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할인아, 혹시 서준이한테 무슨 일이? 할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서준이 상태가 이상해요. 어떻게? 상처도 있고, 표정도 안 좋고. 윤재훈이 침묵했습니다. 삼촌? 내가 알아볼게. 어느 부대야? 포천의 직할부대예요. 알겠어. 조심스럽게 알아볼게. 전화를 끊은 후 할인은 더 확신했습니다. 서준에게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한편 윤재훈 사단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조카 서준의 안위가 걱정됐거든요. 작전과장. 네, 사단장님. 포천 직할부대 상황 파악해봐. 은밀하게. 무슨 일입니까? 내 조카가 그 부대에 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작전과장이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사단장님, 해당 부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혹행위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장민석이라는 상병이. 윤재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한가? 네, 여러 정황이 그렇습니다. 할인이가 맞았군. 윤재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사단장님? 아니다. 계속 지켜봐. 할인이가 움직일 것 같으니까. 윤재훈은 조카딸 할인을 믿었습니다. 707특전사 출신의 현 인권감찰단 소령. 이런 일을 처리할 능력이 충분했거든요. 할인이가 공식적으로 움직이면 내가 뒤에서 지원하겠다. 윤재훈이 다짐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군 전체의 명예도 중요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준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했죠. 오야, 윤서준. 오늘이야. 장민석이 서준을 불렀습니다. 네. 기억하지? 내 누나한테 뭘 물어봐야 하는지.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부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못하면 오늘 밤 각오해. 장민석의 협박에 서준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인이 나타났죠.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간부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문이 더 퍼진 것 같았어요. 저 여자 정체가 뭐야? 지난주에 중대장님도 당황하셨잖아. 뭔가 수상해. 할인이 면회실에 들어서자 서준이 일어났습니다. 누나. 서준아. 할인이 서준을 봤습니다. 더 초췌해져 있었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네. 괜찮아요. 할인이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서준아, 누나한테 할 말 없어? 서준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없어요. 할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때 장민석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간부들과 함께였죠. 실례합니다. 장민석이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할인이 장민석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또 뭐죠? 왜 저번에 못다한 질문이 있어서? 장민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할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계속 묻죠? 그냥 궁금해서요. 장민석이 다른 간부들을 봤습니다. 그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왜 윤서준이 대답을 안 해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할인의 시선이 서준에게 갔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서준이를 시켜서 물어보라고 했구나. 할인이 이해했습니다. 서준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서준아. 할인이 서준을 불렀습니다. 누나한테 뭘 물어보라고 했어? 서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해봐. 정확히 말해. 할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서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어디서 일하는지 물어보라고. 왜? 그냥. 서준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장민석을 봤습니다. 왜 우리 서준이한테 그런 걸 물어보라고 했죠? 그냥 궁금해서. 정말요? 할인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장민석이 당황했습니다. 할인의 기세에 눌렸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건. 말해보세요. 할인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장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냥. 화장도 진하고 옷차림도. 그런 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면회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할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아, 그런 일이요? 예, 그게. 장민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죠? 할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장민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순간 할인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쳤습니다. 707 특전사 시절의 기억이었죠. 2018년 강릉 테러 사건. 할인은 대테러 부대원으로 현장에 투입됐었습니다. 타겟 확인, 진입 준비. 당시 소위였던 할인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죠. 무장 테러범들이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인과 부대원들을 조롱했어요. 왜 여자 군인이 뭘 할 수 있겠어? 테러범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대신 차분하게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3분 만에 테러범들은 모두 제압됐어요. 인질들은 무사히 구출됐고요. 그때 테러범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당신. 대체 뭐야? 할인이 차갑게 답했죠. 707 특전사 윤할인 소위라. 그때의 냉정함이 지금도 남아있었습니다. 눈앞에 장민석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할인이 생각했습니다. 테러범들도 제압한 내가 이런 놈들을 못 처리하겠어? 할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기운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장민석은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에게서 나오는 위압감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할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군인 특유의 절도가 있었어요. 제가 뭘 하는지 정말 궁금하시군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알려드릴게요. 할인이 똑바로 서서 말했습니다. 707 특전사 출신, 현재 국방부 인권감찰단 소령 윤할인입니다. 순간 면회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장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윤재훈 사단장이 제 삼촌이시고요. 할인이 덧붙였습니다. 장민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지금까지 우리 서준이한테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특히 당신이요. 할인이 장민석을 직접 가리켰습니다. 내일까지 공식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장민석이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건. 각오하세요. 할인이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아, 이제 걱정하지 마. 서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거든요. 다음 날 월요일, 부대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국방부 인권감찰단이었죠. 할인은 공식적으로 감찰 요청을 했고 즉시 승인됐습니다. 사단장인 윤재훈의 조카라는 사실도 영향이 있었어요. 윤서준 일병 관련 가혹행위 의혹 감찰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찰관이 부대 간부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오태수 중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민석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고요. 해당 부대원들은 개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서준이 조사를 받았어요. 윤서준 일병, 편안하게 말해주세요. 감찰관의 말에 서준이 긴장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에요. 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민석 상병이 계속 괴롭혔습니다. 어떻게요? 처음에는 제 누나를 모욕하는 말들을 했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말들이었나요?
왜 술집에서 일한다고? 그런 일하는 여자라고. 감찰관이 기록했습니다. 예, 그 다음은요? 제가 항의하거나 표정이 안 좋으면 때렸어요. 서준이 팔을 걷어올렸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멍 자국들이 보였죠. 이 상처들이 모두 그때 생긴 건가요? 아, 네. 예, 다른 증거는 없나요? 서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야, 김태호가 뭔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김태호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김태호 일병, 윤서준 일병 관련해서 아는 것이 있나요? 김태호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장민석 상병이 서준이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애 때리고 욕하고 개인정비 시간에도 못 쉬게 했어요. 김태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휴대폰에는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장민석 상병이 서준이한테 돈을 요구하는 녹음이에요. 감찰관이 녹음을 들었습니다. 야, 윤서준. 내 누나 돈 많을 것 같은데 좀 가져와. 상병님, 그건. 뭐가 그거야? 선임이 시키는 건데. 누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애야,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녹음에는 때리는 소리도 들어 있었습니다. 감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언제 녹음한 건가요? 지난주에요. 서준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잘했습니다. 감찰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이병 박수호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수호 이병, 혹시 장민석 상병 관련해서 아는 것이 있나요? 박수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쵸? 저도 당했어요. 어떻게요? 작년에 김태호랑 같이 들어왔는데 장상병이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박수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여자친구 사진을 보더니 이상한 말들을 했어요. 어떤 말들이었나요? 여자친구가 예쁘다면서? 자기랑 만나보라고? 그런 식으로요. 감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부하면 때렸어요. 그리고 개인정비 시간에도 못 쉬게 했고요. 다른 증거는? 박수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도 있어요. 휴대폰에는 장민석이 보낸 협박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내 여친 연락처 가져와. 안 그러면 오늘 밤 각오해.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했어요. 네 번째로 상병 최진우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진우 상병, 당신은 가해자 측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목격자입니다. 뭘 목격했나요? 장민석이 후임들을 괴롭히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최진우가 고백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나요? 무서웠어요. 저도 당할까봐. 구체적으로 뭘 봤나요? 윤서준을 복도에서 때리는 것도 봤고, 박수호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도 봤어요. 돈을? 용돈을 다 내놓으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더 힘들게 해준다고. 감찰관이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없나요? 작년에 전역한 김민수도 당했어요. 어떻게 알죠? 전역 전에 저한테 말했거든요. 장민석 때문에 군생활이 지옥이었다고. 감찰관이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역한 김민수의 증언도 확보했죠. 장민석 상병은 조직적으로 후임들을 괴롭혀왔습니다. 김민수가 전화로 증언했습니다. 저도 1년 동안 당했어요. 돈 뜯기고, 맞고, 모욕당하고. 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신고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대장도 모르는 척했거든요. 증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장민석의 가혹행위는 몇 년간 지속된 조직적 범행이었던 거죠. 감찰관이 정리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 4명, 목격자 3명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언이 일치합니다. 장민석의 범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가혹행위였어요. 마지막으로 장민석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민석 상병, 윤서준 일병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장민석이 발뺌했습니다. 정말이요? 네. 감찰관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김태호가 제공한 녹음이었죠. 장민석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나왔습니다. 오야, 윤서준. 내 누나 돈 많을 것 같은데 좀 가져와. 장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도 없었던 일인가요? 그건. 금품 갈취 시도로 보이는데요. 장민석이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서준 일병의 누나를 모욕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건. 술집에서 일한다고 했죠? 그런 일하는 여자라고? 해당 여성이 707특전사 출신 현직 소령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장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태수 중대장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태수 소령, 부대 내 가혹행위를 알고 있었나요? 몰랐습니다. 정말요? 네. 부대원들 상태는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정기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윤서준 일병의 상처는 못 보셨나요? 오태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휘관으로서 부대원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보고도 받지 않으셨고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네요. 오태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찰 보고서, 장민석 상병 가혹행위, 모욕, 금품 갈취 시도 확인. 오태수 소령 지휘관으로서 직무태만 확인. 기타 부대원들 방조 및 묵인. 하리는 감찰 결과를 받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겠어. 하린이 국방부 인권 담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하린 소령입니다. 네, 소령님. 포천 직할부대 가혹행위 사건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감찰 결과 명백한 가혹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고 싶어요.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린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증언서까지. 며칠 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하린 소령님, 자료 검토 완료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군검찰에 정식 고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린이 다음으로 한 일은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탐사보도부입니다. 제보하고 싶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군부대 내 가혹행위입니다. 국방부 인권감찰단 소령인 제가 직접 제보드려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하린이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자료를 보내주시면 취재 검토하겠습니다. 이틀 후 KBS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 진행하겠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방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동시에 군검찰에서도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장민석 상병 관련 가혹행위 사건 정식 수사 착수합니다. 수사관이 부대에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조사받아야 합니다. 장민석과 오태수가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KBS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단독, 군 부대 내 가혹행위, 피해자 누나는 현직 소령. 뉴스 자막이 나왔습니다. 면회에 온 가족을 모욕하고 이를 빌미로 부대원을 괴롭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할인이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동생이 계속 상처를 입고 나타났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가족을 모욕당하면서도 참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뉴스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이 폭발했죠.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나? 가족 모욕하고 가혹행위까지. 정말 최악이다. 707특전사 출신을 그렇게 봤다니. 무식도 정도가 있지. 윤서준 일병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이런 상병들 모두 처벌해야 한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글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샵사인 군대 가혹행위, 샵7 07특전사 윤할인, 샵사인 윤할인 소령. 각종 군 관련 카페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나도 군 생활할 때 이런 일 당했다. 가족 모욕당하는 게 가장 참기 힘들다. 이런 놈들 때문에 군대 이미지가 나빠진다. 전역자들의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우리 부대에도 이런 상병이 있었는데 신고할 곳이 없어서 그냥 참았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됐으면 좋겠다. 여성 시청자들의 반응도 강했습니다. 내 동생이 저런 일 당하면 가만 안 둘 거다. 가족이 서로 지켜주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윤할인 소령님 정말 멋있다. 그 결과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관련 문의와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우리 부대도 확인해달라. 이런 시스템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언론사들도 후속 보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내부 인권 실태 전면 조사 필요. 가혹행위 신고 시스템 개선 방안은? 사회적 관심이 폭증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거론됐고 국방부 장관이 직접 답변해야 했어요.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군 내부 인권보호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군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장민석 상병 군법회의 회부 결정. 오태수 소령 보직 해임 및 징계. 한 달 후 부대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고 인권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부대원들의 상담 시스템도 구축됐죠. 새로 부임한 김상훈 중대장이 전체 집합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매주 익명신고함을 운영합니다. 둘째, 모든 부대원은 월 1회 상담관과 면담합니다. 셋째, 가혹행위 신고 시 즉시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부대원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넷째, 인권교육을 매주 실시합니다. 다섯째, 면회객에 대한 예의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김 중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가해자는 물론 방조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받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부대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선후임 간의 대화가 늘어났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특히 서준은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들을 세심하게 챙겼거든요. 서준은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서준아, 어때? 부대 생활. 토요일 면회에서 할인이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 오신 중대장님이 정말 좋으세요. 오, 다행이다. 할인도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누나. 응? 고마워요. 서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누나가 아니었으면 계속 참았을 거예요. 오, 당연한 거야. 가족이잖아. 할인이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후임들도 오는데 잘 챙겨줘. 네.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참, 장민석은? 군법회의에서 징역 6개월 나왔어요. 그렇구나.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태수 전 중대장은 전역 처리됐고요. 오, 당연한 결과야. 면회가 끝나갈 무렵 할인이 말했습니다. 서준아, 제대하면 뭐 할 거야? 사회복지사 되고 싶어요. 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누나도 계속 군인할 거죠? 응.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할인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이 박상병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서준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박상병, 강민호 그만 괴롭혀주세요. 어머? 내가 뭔데? 저도 예전에 당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서준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박상병이 당황했습니다. 서준의 진심 어린 말에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알겠다. 앞으로 조심할게. 그날 이후 서준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할 일이 뭔지를, 후임들을 보호하는 것, 예전에 자신 같은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서준이 찾은 진정한 의미였죠. 후임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선임님. 우리는 서로 보호해야 하는 동료야. 서준의 말에 후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은 국방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죠. 어느 토요일 면회에서 서준이 말했습니다. 누나, 제대까지 한 달 남았어요. 벌써? 부대를 나서며 할인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군인의 명예를 지켰다고? 그리고 서준도 이제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할 거라고. 6개월 후, 서준은 모범 선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후임들을 친형처럼 챙겼죠. 하지만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무서웠어요. 장민석이 없어졌지만 트라우마는 남아있었거든요. 어느 날 새로 들어온 후임 이병 강민호가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임이 괴롭혔던 거죠. 서준은 처음에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당했는데. 하면서요. 하지만 강민호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무력하고 외롭던 그때의 모습이. 서준이 용기를 냈습니다. 강민호야, 괜찮아? 네, 선임님. 뭔 일이야? 말해봐. 강민호가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박상병이 계속 괴롭혀요. 서준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예전에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내가 지켜줘야 해. 서준이 결심했습니다. 강민호야, 괜찮아. 내가 해결해줄게. 정말이요? 그래. 우리는 서로 보호해야 하는 동료야. 네, 정말 빨라요. 어때? 아쉬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해요. 좋은 동료들을 만났거든요. 서준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후임들이 저를 믿고 따라줘요. 자랑스럽다.
할인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 진짜 멋진 선임이 됐구나. 아, 누나 덕분이에요. 얘 아니야, 내 노력이야.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할인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준이가 정말 멋진 남자로 자랐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나갈 거라고. 3년 후, 서준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죠. 예, 선생님, 저 때문에 집에서 싸우는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 아빠가 저 때문에 자꾸 다퉈요. 서준이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예,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해결할 문제야. 아, 정말이요? 아, 정말이야. 그리고 누군가 너를 괴롭히면 언제든 말해. 선생님이 지켜줄게. 서준의 말에 아이가 안도했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할인은 국방부 인권감찰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국내 인권보호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 소령님, 이번 달 가혹행위 신고 건수가 전월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아, 신고가 늘어난 건 좋은 신호야. 할인이 답했습니다.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니까.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모든 사건 100% 해결하고 있어. 그래야 신뢰를 쌓을 수 있거든. 할인의 노력으로 군 내부 문화가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군 내부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윤활인 소령 사건이라고 불리며 가혹행위 예방 교육에 사용됐죠. 어느 날 할인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과거 서준과 같은 상황에 있던 한 병사가 보낸 것이었어요. 아, 소령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후임들을 보호하는 선임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인이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변화였거든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 가족은 서로의 방패라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 모욕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벌어지고 있을까요?